그때도 자료를 아무리 내라고 그래도 안 내더니 그날 상임위 하는 날 냈고 오늘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이제 아예 자료도 내놓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네요. 그거는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잠깐만 가만 계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회 운영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장관이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회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게 하십니까? 자료를 줘야 판단을 하고 자료를 줘야 질의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 있는지 무슨 자료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부터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은 그 정식 보고한 건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나레이션 차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추가하는 그런 정도로 소개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 자료라도 보내서 같이 붙여야지. 그게 무슨 자세예요? 예. 자, 위원님들, 예, 고정해 주시고, 예.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입니다. 저기 말이죠. 저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들어달라고 해서 위원장 보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83페이지의 제일 윗줄에 보고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내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나 이거 일본 외무부 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뭐 이런 거 이거 주권 무시 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외국 가서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좀 오히려 가해자가 일본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대한민국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도 등 국익에 영향 미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국말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예. 여쭤봐 주세요. 답변 올릴까요? 외교부 장관의 이거 저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네. 서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외교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미일로부터 외교적 협상이랄까 이 무능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가해자냐? 당연히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우린 피해자입니다. 근데 피해가 뒤바뀌어 있어 지금은.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내고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면 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은 이게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 우리 이 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다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드디어 군사적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1월 9일 날은 10여 대 전폭기도 포함해가지고 이어도에서부터 서시마 거쳐서 독도까지 날아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 날은 구축함 2대 포함해가지고 석대 군함들이 서시마 해협을 지나서 동해 서시마 해협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 그리고 최근에 중국 CCTV에 따르면은 중국 로켓군이 100여 발에 가까운
등풍 탄도미사일로 각종 시험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하겠다고 4대에 대응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에서 본위원은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 외교부가 하고 있는 조치는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러지 말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이제 현재로서는 양측 간에 이제 이 기본적인 사드 배치 문제 관련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그 입장을 교환하면서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이 미국이 그 깊이 관여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출범하려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고위 행정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아까 그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이 지금 가하고 있는 경제적 보복 조치 일일이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본의원 얘기해서 조치 있기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상용비자 발급 제한, 한류 콘텐츠 제재 하나는 얘기입니다. 양국 교류활동 제한, 한국 식품 유통관 사례 급증, 저가형 단속, 그리고 롯데 세무조사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터인데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조치가 없잖아요.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본의원이 이럴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부터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보실장이야 자기 나름의 어떤 제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드 배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적어도 외교 기초만 안다 하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 안 됩니다 얘기해봤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두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이런 그 어려운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이런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그런 부분을 다 당연히 이제 분석하고 또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 국가안보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저 해당되는 그 NSC 멤버들 간에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설령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맞다고 인정합니까? 이게 정말 북핵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요. 사드 없이도 얼마든지 북핵 문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드가 얼마나 북핵 문제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중국을 설득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별 효율성이 없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반박이 나옵니까? 반박할 수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결정된 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거나 최소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국익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손해봐요. 중국과의 경제관계 얼마나 큰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화장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얻어가지고 그리고 사드를 하든지 어떤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 모든 것에 정부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그 임박성이라는 것이 과거의 때보다 현저하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고 이것은 미국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모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인사들의 경우는 앞으로 또 이제 트럼프 행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를 하고 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사드 배치는 아주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확장 억지를 제거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그 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발 안 할, 의심을 안 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드가 그렇게 빨리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결정됐어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게 하게 했을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비선실세의 의혹은 없느냐? 그것도 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외교의 문외한이 아니라면은 이 사드 문제를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고 당겨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걸 놓고 생각한다면은 미국 측과 한참 더 협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버렸어요. 누가 하게 했나? 따져내야 합니다. 이거 특검에서 다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외교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은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도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해올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상식이죠.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다 따라갔다? 그건 정말 그건 무능한 외교부로 갈 수 있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 외교관도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뭐가 결정했냐? 비선이 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나와요. 사드 배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리고 정말 아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를 아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이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리 보좌관 내정자하고 만났죠. 네네. 그때 한 얘기가 사드는 자주권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하도록 생각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야기할 것,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국을 자극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얘기해보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떻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불난집에 부추질하는 겁니까? 중국이 더 공격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이런 분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게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어요. 당장 이 사람 물러나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뭐든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이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방미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정부의 기존 입장이고 또 미측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양측 간의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는 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그동안의 논의해온 그런 방향의 기조하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식의 공유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마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했습니까? 기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인식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산 소녀상이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쪽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일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안녕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고 또 공간 밖에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간지역 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엔나 협약 위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뭐 저희가 한일 관계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모든 관련 당사들이 좀 가능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여튼 잘 풀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핵 문제나 이런 안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균형 감각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 진정한 바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거였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아있는 이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항상 어떤 합의든지 간에 물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정신이 있고 취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하여튼 양국 관계 원래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했을 때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도 좀 진전을 보고 해결을 보고 또 양국 관계도 좀 도움이 되고 북핵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어렵지만은 이런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계속 잘 이제 살려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다는 가능한 한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 현상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큰 이제 방향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진 이행 과제는 뭐라고 장관은 얘기하십니까? 양측 모두 하여튼 우리 권한대행께서 지난 국무회의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아주 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우리 한일 양국을 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어쨌든 제가 중립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한대행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현재에서 가장 정확한 그런 정부 입장을 대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된 합의문을 보면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진전이 네, 되어 있다고 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이 어려운 문제인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달랑 10억엔 받아놓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 10억엔 줬으니까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라. 이행해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에 무슨 우리 문화를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그런 이전과 관련된 그런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규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우려사항이라는 사실을 저희로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발표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쎄,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외교를 내치와 연관지어서 하는 것의 문제점, 특히 졸속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적당히 하는 외교, 또 졸속 합의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 정부가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맺은
위안부 합의 이후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10억 원 받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1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억 원 줬잖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해라. 이렇게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주객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 외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이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특히 10억 원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돈의 문제로 전락시켰던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에 대한 최대의 어떤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다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되든 간에 이 합의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그 외교장관으로서 우리 여기 계신 그 의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48년 이후에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 이제 저희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 어머니들의 그 피메시 한을 풀 수 있는 데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약하에서 그나마 이런 그 모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 위로를 해드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받아내지 못한 이런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하나의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참사라는 말은 저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 손해상 문제로 이런 것이 이제 새로 이제 또 대두된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10억을 받든 1원을 받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전락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0억엔 1분만 더 주세요. 일본이 주겠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결이 된 것이고요. 중요한 누가 것은 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부 출연으로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까? 일본이 주겠다 그랬습니까? 양간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의된 것이고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부 출연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 출연으로 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정부 출연 돈이 나와야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부 출연에 돈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런 모습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이고요. 돈의 다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산 문제로 야기된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이제 아주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걸 지혜를 모아서 어떤 현상보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손해상 문제,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동북아 정세 속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분명히 이걸 밝히고 싶습니다. 예. 예,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아무리 내라고 그래도 안 내더니 그날 상임위 하는 날 냈고 오늘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이제 아예 자료로 내놓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네요. 그거는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잠깐만 가만 계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회 운영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장관이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회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게 하십니까? 자료를 줘야 판단을 하고 자료를 줘야 질의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 있는지 무슨 자료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부터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은 정식 보고안건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나레이션 차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추가하는 그런 정도로 소개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장짜리라도 보내서 같이 붙여야지
그게 무슨 자세예요? 예. 자, 위원님들, 예, 고정해 주시고, 예.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입니다. 저기 말이죠. 저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들어달라고 해서 위원장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83페이지의 제일 윗줄에 보고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내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나 이거 일본 외무부 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명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뭐 이런 거 이거 주권 무시 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외국 가서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 그리고 최근에 중국 CCTV에 따르면은 중국 로켓군이 100여 발에 가까운 등풍 탄도미사일로 각종 시험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하겠다고 4대에 대응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 외교부가 하고 있는 조치는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러지 말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이제 현재로서는 양측 간에 이제 이 기본적인 사드 배치 문제 관련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그 입장을 교환합니다. 근데 가해 피해가 뒤바뀌어 있어 지금은.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내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면 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은 이게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 우리 이 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다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드디어 군사적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1월 9일 날은 10여 대 전폭격탄 포함해가지고 이호도에서부터 서시마 거쳐서 독도까지 날아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 날은 구축함 2대 포함해가지고 석대 군함들이 서시마 해협을 지나서 동해 서시마 해협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구사적 조치. 의 경우 지금 오히려 가해자가 일본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대한민국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신도 등 국익에 영향 미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국말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예. 여쭤봐 주세요. 답변 올릴까요? 외교부 장관의 이거 저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네.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외교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미일로부터 외교적 협상이랄까 이 무능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누가 가해자냐? 당연히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우린 피해자입니다.